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320명이고 이 중 1,401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4명, 그러나 격리 해제가 264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대구 그리고 경기도에서 환자 발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0.6%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19.4%에 대해서는 산발적 또는 조사 분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비중이 60.3%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134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증상 발현일이 2월 말로 확인된 확진 환자 중에서는 신천지 신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력이나 다른 확진 환자와의 접촉력도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은혜의강 교회에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총 47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어서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47명에는 서울 소재 2명의 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특별히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환자의 특성을 일단 분석을 한 결과 이제까지 총 352명이 확진되었고 이 중 56명이 격리 해제되어서 현재까지 296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도 그리고 중증 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서 세부 분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최근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누적해서 총 55명, 이 중에 내국인이 4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견됨에 따라 3월 19일 0시를 기해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가 주도하는 전향적 동일 집단 연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시작 단계에서 준비회의가 내일 열리게 되고 이 회의에는 국내 전문가나 연구 참여자, 관계기관은 물론 WHO 본부에서 전문가 2명이 긴급 내한하여 이 연구에 참관 내지 동참할 계획입니다. WHO에서는 국내 의료진이 주관하는 이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이 연구 자체는 국내 예산으로 또 국내 연구자가 주관하는 연구임에도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경과 그리고 바이러스학적, 면역학적 특성 연구가 WHO를 통해서 전 세계의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WHO의 제안을 수용해서 과학적인 분석도 앞으로 실시를 하고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향후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개인위생,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이외에도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비누로 손을 씻고 기침 예절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 생활이나 업무 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라든지 손잡이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는 등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시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1339 또는 지역번호에 120을 더한 콜센터와 관할보건소 등에 문의를 하시고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요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개인 대동대생 박성민입니다. 개인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비눗물에 손 씻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 예절 등등은 이제 체외적인 예방법일 텐데요. 체외 예방법이 아닌 체내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 마시기라던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등등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실효가 있는지 혼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내적으로 챙겨야 하는 예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체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규칙적인 생활, 또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일반적인 면역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코로나19의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체내 여러 가지 방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손위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철저한 기침 예절의 준수, 또한 본인이 문제가 있을 때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열이 있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절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않고 외출을 삼가하기 등의 그런 개인 위생과 타인에게 전파를 안 시키는 그런 방법의 생활 방역에 준하는 그런 규칙들을 지켜주실 것을 거듭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예, 혹시 우송에 다른 기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세종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럼 세종에서 질의 주실 기자님 먼저 순서대로 말씀 주십시오. 뉴시스 기자님 먼저.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일단 은혜강 교회 관련해가지고 첫 확진자 이외에 증상 발현일이 더 빠른 환자가 있는지 등 해가지고 역학조사 관련돼서 추가된 내용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증 환자랑 위증 환자 현황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간단한 건데 해외 유입 추정 사례가 총 55명인데 이분들을 혹시 국가나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첫 확진 환자가 해당 교회에서 나온 날이 일단은 3월 5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날 증상이 발생한 확진자는 지금 2명인데 좀 더 저희가 역학조사를 더 진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증상 발현일이 그거보다 앞에 있거나 또 감염 전파 경로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환자 조사 또 역학적 추적 조사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국적으로 볼 때는 해외가 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국적자 중에는 중국이 가장 많아서 6명, 프랑스 1명, 폴란드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47분입니다. 이게 국적에 대한 분류이고, 들어온 출발지 또는 경유지 내지는 체류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행 국가니까 체류지가 되겠죠. 중국이 16명,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가 12명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에는 태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유럽이 22명으로 되어 있고, 유럽의 22명 중에는 이탈리아가 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프랑스 5명, 이렇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위중 환자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곽진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진 환자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입원 환자 중에 중증도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증 이상 단계로 분류되신 환자분이 86분이 됩니다.
이 중에 중증 단계가 28분이시고 위중 단계는 58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